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 준비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임플란트 영업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무관하지만 학사 이상의 신입 또는 7년 미만의 경력직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대명리조트 단양에서 아쿠아 월드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 출신자와 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인근 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대명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세스코에서 시험분석센터 고객 직원 계약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 초대졸 이상이어야 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험 검사기관 고객 지원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샘개발에서 한샘 상암 FM 사업팀의 주간 보안을 담당할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한데요. 반드시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하는 얼짱 멘토 분이시죠. 금요일의 남자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 정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뭐 맞습니다. 뒤집어 놓고 가셨어요. 네, 네.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주 제가 우선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죄까지요? 네, 제가 지난주 출장으로 인해서 지난주 한 주를 쉬었죠. 예.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고통을 드리게 된 점 사죄드립니다. 예.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지 저는 들은 네. 바가 없거든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네. 강신호 대표님의 가족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또 저희가 덕분에 지난주 또 정유진 교수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는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우선 제가 지난주 방송을 시청자의 눈으로 네. 아주 예리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생방은 강의를 못 봤지만 재방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준 교수님께서 나오셔갖고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데 조선 아나운서께 미모라는 단어를 2번 이상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리하게 세웠는데 네. 미모 인정합니다만은 좀 과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서 생방은 못 봤지만 제가 재방으로 봤다는 재방으로 거. 보셨다는 거. 여기서 또 네. 잠깐 네. 중요한 점을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리겠습니다. 네. 뭐죠? 생방은 당연히 필수로 보시고요. 네. 재방이 있다는 사실. 오늘 밤 10시에 취업이 보인다. 재방이 있다. 확인해 주시고 재방 사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방까지도 사수해달라는 그럼요. 멘트까지.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저는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 정 교수님께 마음을 좀 뺏겼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쉬고 오시던 이제 제 방까지 챙겨주시는데, 자, 저희가 강신호 대표님 나오시면 항상 저희가 매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죠. 바로 퀴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좀 퀴즈로 시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장을 갔던 곳이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이었습니다. 예. 기업은행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청년희망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멘토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금융권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모여서 이제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금융권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금융권의 3종 자격 세트라고 불리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이건 어렵네요. 저는 금융권은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3종 자격증이나 따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연수원 가셔서도
그 멘토링 하실 때 네. 퀴즈 많이 쓰셨습니까? 아, 퀴즈를 좀 간간히 거의 한 퀴즈랑 50분에 얼짱 한 이거 많이 번씩. 쓰셨어요, 키워드? 소개할 때 한 번만 우선 한 얼짱 번만? 겸손하게 싫어하죠, 제가 다들. 조금 표정이 안 좋게 하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일단 궁금하네요. 3종 세트 이거 뭔가요? 뭐 힌트를 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이 3종 세트 중에서 국가 공인이라는 거 유일하게. 유일하게. 네, 그럼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또 말씀해 주셨고요. 3종 세트를 보시면 우선은 FP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이고요. 네. 뭐 파이낸셜 자산관리사. 파트너. 파이낸셜 플래너. 플래너. 또 재미를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또 아니, 틀려주셨는데, 몰랐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많이 뭐 지원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재무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이렇게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우리 오.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고 있는 네. 금융권 자격증인데 네. 오늘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3, 4학년 분들은 꼭 오늘 방송을 보시고요. 10월 초에 접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하신 다음에 내년 취업에 네.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이제 7월 중순이잖아요. 네. 지금 좀 준비를 해서 10월에 접수하고 11월에 시험을 친다는 말은 한 4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계산이 참 빠르십니다.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벌써 이렇게 기간까지도 공부 기간이 말씀 주신 대로 3, 4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집중해서 하시면 충분히 취득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관리사 저희가 뭐 이야기 광고에서도 그렇고 많이 네. 들어본 단어라서 좀 익숙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저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FP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플래너죠. 그리고 PB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관리, 그리고 부채 현황,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직 분석하고 고객에 대한 그 라이프 플랜상의 재무적인 부분을 설계해주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종합적인 자산 설계를 진행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시겠다고 대본에 적혀져 있는데 네,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또 뭐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뛰어난 미모, 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뛰어난 미모 관리를 하시느라 이 자산 관리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산 관리를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관리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먹는 걸 너무 많이 사 먹어서 전 엔겔 지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러다가 네.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할까 봐 네. 걱정이 되긴 해요. 아니, 절대 다이어트 때문에 정말 자제하시면서 절제하실 것 같은데 예. 의외로 많이 드신다. 저희 다이어터들은 폭식과 금식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폭식 시즌이죠, 요즘이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미모를 유지하시는 게 뭐 대단하다라고 제가 평가를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그 모 대학교에 네. 그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쓰면서 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재산 금액을 쓰는 난이 있더라고요. 오, 이게 동산과 임용 지원서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나눠 갖고요. 금액으로 쓰게 돼 있는데 아니 내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지? 오. 라는 의아한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쓰면서 네. 내 자산이 별로 없구나. 네, 그때 좀 깨달음이 새삼, 왔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자산이 얼마 없었고 그리고 버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깨달음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슬픈 이야기긴 한데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지원은 뭐 많이 뭐 합격하셨습니까? 있진 않지만은 네. 지원은 합격하셨습니까? 당연히 합격해서 열심히 또 역시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역시 자 얼마를 버는가도 참 중요한데요. 또 이 번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요즘 정말 누구나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데 이렇게 좀 자산 관리가 중요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산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평균 수명이 우선 늘어났습니다. 우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120세 세대다. 그래서 평균 직업이 3, 4개 이상 기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예. 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명은 길어진 대신에 노인 빈곤율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OECD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청년 실업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저 출산율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제가 표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른 표현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일 때는 차를 바꾸고 2만 달러 시대에는 집을 바꾸고요. 그리고 3만 달러 시대에는 가구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 말은 차를 바꾸고 그리고 집을 넓히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한 이후에는 인테리어 같은 라이프 스타일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민소득 1만 달러 그리고 2만 달러 시대에는 텃밭을 가꾸고 3만 달러 시대에는 정원을 가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자신이 먹는 것보다는 이제는 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명언남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자산 관리에 대한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뭐가 있죠 또? 네, 준비되셨나요? 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저축을 하고 그리고 2만 달러 시대에는 펀드 주식을 하고 예. 3만 달러 시대에는 자산관리사를 둔다. 어. 어떻게 좀 괜찮나요? 일단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저희가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는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저희의 자산을 맡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자산관리사 자격이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네. 활용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퀴즈남에 이어서 이제 명언남까지 도전을 하시는 강신호 대표님. 자, 자산관리사의 자격의 전망이 결국은 이제 귀결되는 거는 이게 참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면 이런 걸 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산관리사 같은 경우는 금융권 그리고 은행권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뭐 필수 자격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뭐 실무자, 네. 담당자 그리고 관련 업계의 관계자분들은 예. 꼭 취득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지식들을 좀 알고 싶다. 굳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 관리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개인들에게도 필요한 자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처럼 좀 자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솔깃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까 저희한테 금융권 3종 세트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른 두 자격증은 또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다른지 네. 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AFPK 같은 경우는 한국 재무설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급한 자격으로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인의 자산과 그리고 생애 주기를 염두해서 네. 관리를 해주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 민간 자격인가 봐요. 맞습니다. 예, 민간 자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CFP라는 자격은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AFPK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재무 설계사를 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 AFPK를 따셔야지만 CFP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네. 자산에 대한 재무 설계사 자격이 CFP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금융 관련 자격증은 이름이 참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도 보니까 뭐 PB, FC, FP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가 다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이걸 좀 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좀 이게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쉽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드리자면 F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해서 우선 소속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C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 소속인 만큼 고객의
그 생애 그 라이프 플랜을 맞춰서 네. 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 자산 관리 그리고 설계를 통해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뭐 F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관리, 전반적인 자산,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은퇴 자금까지 전반적인 생애의 자산들을 재무 설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B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프라이빗 뱅커죠. 그러니까 네. 은행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을 전반적으로 금융 환경의 변화와 고소득층까지 모든 자산을 관리해주는 컨설팅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네.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FC, FP, PB 모두 자산 관리를 말하는 거지만 네. 그 소속이나 하는 일의 업무에 비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에는요 정말 이 다양한 약자들이 네, 그렇죠.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 박사 동기분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의 WM 센터장이신데 위 말씀드렸던 PB 업무를 옮겨서 그 브랜드 그러니까 점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럼 여기서 퀴즈가 또 두 번째로 한번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M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계속 약자가 나갑니다. 오늘. WM이요. 네. 뭐 여성 남성은 아닌 것 같고 또 웰스 그, 매니 어? 웰스 매니지먼트 네. 맞죠?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했죠. 네, 대박을. 아유, 뭐 감사하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선물은 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익숙합니다 이제. 네. 예. 웰스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자면 어떤 일정 자산 이상을 가진 고객을 타겟팅해서 예. 전문적으로 고소득의 고객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금융자산과 그리고 상담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금융 서비스 점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자산 관리 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분야가 넓어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험, 은행 이렇게 좀 금융권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주의를 깊게 살펴볼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산관리사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금융권 취준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네.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해당 직무의 실무자분들 뭐 정말 기본이고요. 그리고 해당 자격이 없이 입사를 하였더라도 실무를 수행할 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실무에서도 따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 그리고 자산관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하셔서 취득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격 취득부터 취업 성공까지 쭉 이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까 올 10월에 이제 원서 접수를 받아서 11월에 시험을 친다라고 하셨는데 1년에 그러면 시험이 한 번뿐인가요? 네, 연 3회 진행이 오, 됩니다. 예, 네. 3회가 진행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지금 11월 초 시험이 남았습니다. 만 남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해 주시고 10월에 접수하시고 그리고 11월에 시험 보신 다음에 그리고 11월 안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주시면 참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 알겠습니다. 방법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좀 덜하다. 필기면 마음이 그래도 한결 편하죠. 네, 맞습니다. 네. 객관식이면 특히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험표, 뭐 신분증, 필기도구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 계산기를 준비를 꼭 해가셔서 오. 계산 문제들을 좀 푸시기를 네,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좀 내용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눠진다.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1부는 자산관리 그리고 기본 지식이죠. 그리고 세무설계, 보험 및 은퇴 설계까지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부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설계 그리고 비금융자산, 뭐 부동산 등이 있겠죠. 투자 설계에 대한 과목들이 2부에 치러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1부와 2부 부분 합격도 인정이 된다라고 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가 검정시험 일부 면제가 진행된다라는 항목을 제가 확인해 드리면 검정시험 결과 1부 시험 또는 2부 시험만을 합격한 자는 연속되는 다음 3회, 뭐 연수 제한은 2년입니다. 검정시험에 하나여 합격한 부분의 시험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2009년부터 조항이 신설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로 뭐 3회까지 이걸 좀 면제해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두 개 다 합격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네. 1부와 2부를 한 번에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나눠서 부분 합격으로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아니 3, 4개월 만에 딸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배신감이 드는 것 네. 같은데 어떡합니까? 한 번을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조금 네. 이제 지나게 되는 상황인데 아, 정말. 집중하시면 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3, 4개월 동안 한 과목이라도 일단 통과를 해두면 네, 마음이 네. 좀 편해지니까요. 네. 네. 그러면 합격 기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요, 합격률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격률을 이제 저희가 매해마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합격률 같은 경우는 30% 정도 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1부, 2부의 기준이 바뀐 후에는 26.6%로 좀 하향된 예.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을 때는 1회차였을 겁니다. 네. 5% 합격률을 보인 적도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험일 수 있겠지만 네. 현재는 30% 초반으로 합격 목표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 정도 초반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30% 안에 드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진행이 되는데 40점 미만이 되면 이제 과락이 되기 때문에 40점 이상 받으시고요. 그리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 2부 시험 나눠서 부분 합격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부, 2부 중에 하나가 좀 탈락하더라도 지원서에 부분 합격이라는 걸 명시하시면 그래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산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시험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경험, 지식,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도 많이 개인차가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전으로 공부를 하시면 우선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법적인 부분은 인강을 참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면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들으실 때 머릿속에 좀 지식적인 부분들이 잘 들어온다는 그런 방법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집중력이 높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추천하는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네. 도서들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고 독학을 하셔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 네. 또 무료 동영상이 또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동영상 보시면서 기출 문제도 좀 활용을 하시면 합격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이상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평균 모의고사가 80점 이상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취득 가능하시다라고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격이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은행 자격 3종 세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난이도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산관리사가 AFPK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좀 더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국가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FP를 우선 취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AFPK를 취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자격이 CFP,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공인 재무설계사가 네.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때 이 순서대로 취득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FP죠. 자산관리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 앞서 자격증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용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산관리사 자격은 은행을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네. 필수 자격증이 됐기 때문에 나만 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취업에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요. 취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자격, 이 해당 자격으로 인해 은행들에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학점은행자 같은 경우는 학점이 인정이 되는데요. 경영학 학사 경우는 20학점을 인정을 받게 되고요. AFPK 자격 같은 경우는 교육 면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꼭 취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도전하셔서 꼭
취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세 개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좀 난이도가 네. 좀 쉬운 편이라는 맞습니다.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자산관리사 뭐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아나운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지만 이 자산관리사 같은 부분도 좀 글쎄요. AI에 밀려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많은 학생들, 멘티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지금 AI, 로봇, 이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고, 그리고 채팅봇, 뭐 한마디로 고객들의 질문까지도 답변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제가 뭐 수타 족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것,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자산관리사의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또 뭐 하나 제가 드리자면 네, 네. 조서연 아나운서 부모님께서는 네. 이 자산 관리를 어느 분께서 하시는지 이게 참 재정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의 돈주머니 누가 관리하냐 참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고 네네. 예, 저는 제 개인 자산 제가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님은 열심히 버시고 이제 어머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면 관리를 열심히 잘하시는. 예, 뭐 평생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도 관리를 어머님을 좀 닮으셔서 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엔겔 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예, 막 그런 거 뭐 커피 사 먹고 외식하는 네. 돈만 좀 아꼈어도 네. 벌써 저는 뭐 집을 하나 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좀 금식을 좀 하실 것을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자산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 뭐 남자가 해야 된다, 뭐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잘하는 사람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잘하는 자산관리사한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뭐 계속 지속 가능한 역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AI,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자산관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 고객의 재무적인 상황을 아는 건 뭐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고객의 인간적인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무 설계 및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직무라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또 자산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개념이 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뿐만 아니라 이 고객 응대라든지 서비스 같은 직업도, 그러니까 일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AI보다는 아직은 전망이 밝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객 응대 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기업은행 센터장님을 만나 뵀을 때 이 취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여쭤보고 얘기를 나누다가 네. 말씀하시는 게 아직 금융권은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 고객과 면대면을 하기 때문에 비대면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은 이 서비스에 관한 금융권의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요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한번 이게 제가 좀 말씀 실제로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네,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상담에도 대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많이 필요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자산관리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부담 없이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고객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황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들여 고객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가능한 재산, 투자 목적 등 어쩌면 자신의
칩으로 보일 수 있는 고객의 금전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자산관리사는 능력 있는 전문가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 네. 한마디로 투자자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산관리사가 참 진정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조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관리사는 자산 형성의 조언자일 뿐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경제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좋지 않은 자산관리사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 있다면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고객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투자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된다.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자산관리사분들을 만나 뵈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이제 쓰시니까 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 특징들을 쉽게 고객께 알려줄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자산관리사가 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건 참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럴듯한 투자 이념을 막 늘어놓으면서 정작 자신은 해당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산관리사는 옳지 못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성공적인 자산관리사가 되고 싶다면 위의 내용을 지키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위의 5가지를 지키는 자산관리사를 찾아보시면 성공적으로 자산관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은행권 취업을 꼭 필요한 자격이죠. 자산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은행 취업 캠프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강신호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은행권 취업 면접 팁도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기업은행 그 취업 캠프를 갔다 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다. 학생들한테 우리 취준 여러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우선 PT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세상이 참 좁다라는 게 이 PT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제를 주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 네. 깜짝 놀랄 게 중대학생이 캠프에서 이 PT 면접을 참여하는 그러니까 만나게 된 거죠.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앙대 취업 멘토로 있는데 오. 그 우리 중대학생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던 분이셨어요? 안면은 없었는데 아, 그러니까 네. 중대학생이라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고 예, 예.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이 PT 면접을 잘 구조화시켜서 정말 잘했다. 오. 그래서 이 학생이 해당 오늘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PT 면접에도 역량을 발휘하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해 봤고요. 네. 그럼 지금 나가시는 PT 주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PT 역량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방법적인 부분은 이제 2절지에 30분 동안 작성을 하고 그리고 5분씩 발표가 진행됩니다. 주제가 5가지 있는데 해당 주제는 지금 금융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출제되는 내용이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는 본인이 지원한 회사 직무별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명절 시즌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직무와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이건 한마디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슈를 얼만큼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주제 세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과 각 금융기관별 대응 방안을 제시해라. 이건 한마디로 글로벌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주제 네 번째, 고령화되고 있는 내수 시장에 대비해서 스마트 뱅킹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지적 영업 방안을 제시해라. 이거는 우리 국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보시자면 지원회사 수합 분석 후 W와 T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시오. 한마디로 기업 분석 관점에서 네. 기업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접 PT 주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자산관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